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보다 현금성 자산이 큰 기업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기업의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가총액보다 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보유 현금이 지금 시가총액보다 큰 상태인데요. 어떤 기업이길래 이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업은 PR이 현재 1인 상태이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기업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벗어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기 전에 기존에는 어떤 조건일 때 가치 투자를 했는지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투자 지표는 PBR입니다. 이 PBR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눴을 때의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이 식을 보시면 현재 주가가 한 주당 순 자산과 같아지면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보다 작게 되면은 이 현재 주가 자체가 주당 순 자산보다 작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평가인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으로 PBR이 1보다 작은 기업을 사게 되면은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워렌 버핏도 젊었을 때는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PBR보다는 PER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인데요. PBR보다 PER을 많이 쓰게 된 이유 자체는 아무리 자산이 많더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은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PER을 더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PER을 볼 때는 과거에 이 기업이 평균 한 5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평균 PER보다 낮았을 때 그때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이 가치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PER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안정성 지표입니다. 최근에 이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안정성 지표가 많이 두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렌 버핏을 비롯해서 피터 린치나 여러 월가의 대가분들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많이 빌렸다고 해서 기업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부채를 빌린 만큼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되기 때문에 이 이자 보상 비율이 최소 4 이상 되는 기업을 가치 투자자들은 선호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도 가치 투자의 조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유동성 자산이 많은 기업입니다. 이 주식 바이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현금이 많은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한 주주 가치 제고에 있어서 배당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성 자산도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 풍부하다 못해 현재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 기업은 바로 액세스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이 액세스 바이오라는 기업이 재무제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SK텔레콤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SK텔레콤은 전통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배당금도 많이 주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이렇게 들고 왔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 같은 경우에 보시면 SK텔레콤이 현재 11.6입니다. 한국의 보통 기업들이 PER이 10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SK텔레콤도 지금 현재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R이 1입니다. 이 1이라는 의미 자체는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현재 시가총액과 맞먹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금 4,600억 원을 벌고 있는데 이 액세스 바이오의 시가총액이 지금 3,700억 원입니다. 이 지표를 보더라도 PR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배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배당주라고 불리우는 SK텔레콤이 평균적으로 6.87%를 주고 있는데 올해 이 액세스 바이오의 배당금을 보시면 8.4%를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금이 많기 때문에 주주 가치 제고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비교는 매출액 부분입니다. 지금 SK텔레콤이 17조이면 엑세스바이오는 1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엑세스바이오가 뭐 허접한 회사는 아니라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매출을 1조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 중견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이 4,600억 정도 달성하고 있고, 이 수치 자체는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 45.3%라는 그런 수치에 해당하는데요.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의 영업이익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수치의 2배가 되는 그런 상태니까 상당히 많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나 이제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자산 대비 부채가 상당히 적죠. 자산이 8천억 원이라면 부채가 지금 2천억 정도니까 부채 비율도 채 50%가 안 되는 수준의 부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현금성 자산, 이 현금성 자산이 지금 4,700억 원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현재 주식의 가치가 3,700억 원이란 얘기인데, 이 현재 주식의 가치보다 현금이 더 많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기업을 청산하더라도 이 청산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SK텔레콤은 지금 시가총액이 10조면 현금성 자산을 1조 8천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도 상당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배당주들은 시가총액의 10%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엑세스바이오는 상당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엑세스바이오가 어떤 기업이길래 이런 상태가 됐을까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기업 개요를 통해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기업 개요를 보면은 코로나 신속 진단 시약을 만들었던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 개요를 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매출이 발생하면서 혜택을 받았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이 코로나가 좀 시들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주가 자체가 좀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 한참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절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무 구조는 급성장을 하면서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좋아졌는데 주가는 나빠지게 되면서 엄청난 저평가인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작년까지의 연간 실적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그런 재무 상태가 되는데, 지금 최근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급감을 했죠. 그러면서 작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 160억 원이라는 수치까지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올해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13,0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에서 봤던 이런 수치들이 좀 이해가 되죠. 왜 이런 수치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현금 자체가 시가총액을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관심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 주가가 바닥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가치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 종목이 좀 눈에 띈 것 같습니다. 4일 전부터 지금 거래량이 대량 발생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봤듯이 지금 현재 배당률이 8.4%다 보니까 이 8,000원대에서는 거의 10%에 가까운 배당률을 기록한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 지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스토캐스틱입니다. 이 스토캐스틱이 거의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K가 D를 돌파하면서 30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스토캐스틱의 가장 중요한 활용으로 볼 수 있는 다이버전시가 있죠.
이 스토캐스틱의 저점이 높아졌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 역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를 다이버전시라고 하는데, 이 다이버전시가 지금 발생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상승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추세 지표로 볼 수 있는 이 파라볼릭 볼이 있죠. 이 파라볼릭 볼이 3일 전부터 밑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가 있죠. 이 볼린저 밴드가 지금 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면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보조 지표들의 추세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은 하락 중이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아직 역배열 상태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결국에는 당장 이렇게 급등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에너지를 비축한 뒤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시간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매가 자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은 종목이라 할 수 있고요. 반발성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지루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이 기업은 다른 수익 모델이 과연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좀 보시면 암 진단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암 진단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워낙에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규모를 넓힐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 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작년 12월 뉴스를 보면은 미 국방부하고도 계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항원 자가 진단 키트 공급 계약인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도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네요. 혈소 판감 소증후군 진단 키트도 지금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진단 키트 자체가 코로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쓰이다 보니까 이런 유전자 진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 구성이 일단 코비드가 83% 정도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16.7%가 얼마나 이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향방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영업이익 자체가 한 1000억 정도는 벌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분기율을 봤을 때는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만 나온다면은 이 기업은 그래도 전망이 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적이 받쳐줘야지 이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전 말했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10,000원 밑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좀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급 상황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8,000원, 9,000원대에서 좀 많은 수량을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도 10,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 종목을 사는 것이 유효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액세스 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충격적인 수치를 나타냈었는데, 이 기업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든 업체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현금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 기업이 이 현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